오늘은 웬일인지 집안에 인기척이 있었다. 거실에 놓여있는 TV로부터 두 남성의 조잡한 꽁트 소리가 들려온다. 아버지가 빨리 돌아온 것 같았다. 단숨에 불편한 기분이 든다. 발 뒤꿈치를 이용해 가볍게 운동화를 벗는다. 생각해보면 집에서는 항상 혼자였다. 아주 어렸을 적 제대로 된 사고가 가능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늘 그랬다. 머리가 커지기 전에는 지금은 없는 가정부가 있었다. 그것도 중학생이 되기 전까지. 그 이후로는 쭉 혼자였다. 혼자 먹는 아침, 혼자 먹는 저녁이 반복됐다. 마지막에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은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따뜻한 식탁이 이 가정 안에는 없다. 인스턴트 음식들을 안 먹어본 종류를 못 찾을 정도로 신물이 나게 먹어봤다. 항상 일밖에 모르고 가정은 뒷전이던 아버지. 그런 아버지를 항상 따라다니며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하고 있는 새 어머니. 그게 나를 둘러싼 가정의 모습, 그리고 부모의 모습이었다. 이제는 집에 돌아왔을 때 부모님이 있다는 사실 쪽이 오히려 어색하게 느껴진다. 부금이 근데 어디 갔냐? 내가 껐나요? 옵션. 나 안 껐는데? 없는, 부금이 그냥 없나 본데 지금? 근데 없을 리가 없는데?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이제 왔느냐? 너무 이것도 그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말한다. 심기가 불편하다는 것이 은연중 전달된다. 아, 네, 다녀왔어요. 많이 늦었구나. 그 말에 시계를 본다. 그렇게 늦은 시간이 아니었다. 평소에 더 늦게도 들어올 때도 많다. 눈앞의 남자는 아들의 평균 기가 시간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내일 내일 모레면 대학 갈 녀석이 어디 그렇게 싸돌아다니는 게냐? 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챙길 마음도 없는 주제에 설교를 늘어놓는다 하고 속으로만 생각한다. 아버지와의 사이가 그리 좋은 편은 아니다. 명백한 평균점 아래다. 당연하다. 처음부터 친해질 건덕지 같은 건 없었으니까. 함께 유원지에 놀러가거나 아니면 같이 축구를 하거나 캐치볼을 하거나 동갑내기들이 흔히들 가지고 있는 그런 종류의 기억이 전혀 없다. 내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얼굴은 오직 무뚝뚝한 모습뿐이다. 그런데도 사이가 좋다면 그쪽이 더 이상하다. 내가 대답 없이 가만히 있자 듣기 싫은 재촉이 날아온다. 내 말이 안 들린 게냐? 여전히 아버지는 내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서로 별말 없이 조용히 생활하는 게 익숙해졌다. 얼굴도 잘 마주치지 않고 가끔 나누는 말들은 꼭 필요한 것뿐이다. 원활한 대화 없이 가정 내의 마찰은 해결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대화를 늘려서 해결해야 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마주보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고통으로 다가온다. 그냥 어디 좀 들렸다 왔습니다. 그래, 단지 무난하게 넘기면 된다. 고함 소리가 날아다니지 않는 수준의 가족관계를 연출하면 그만이다. 평온함을 가장하면 된다. 지금껏 쭉 그래왔다. 오늘도 언제나처럼 충돌을 피한다. 어딜 다녀왔는지는 모르겠다만 학생의 본분은 밖에서 노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것이란 걸 명심하거라. 이래서 네가 좋을 게 없어. 매일 놀궁리만한 다른 녀석들이랑 어울리지만 말고 분위기에 휩쓸려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지금은 냉정하게 거리를 두는 것도 중요하다. 그만 방에 들어와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바로 방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평소라면 대화는 여기서 끝났을 터였다. 그때 조용히 엎혀있던 루시가 내 귓가에도 조심스럽게 속삭인다. 저... 실례지만 주인님, 저분이 주인님의 아버님인가요? 대답할까 말까 잠깐 망설였으나 마지막에 작게 대답한다. 그래. 그러자 루시가 어깨를 툭툭 친다. 주인님, 이제 내려주세요. 어쩔 수 없다. 그녀의 말도 내려준다.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오니 놀랐던 걸까? 아버지가 마침내 이쪽으로 시선을 준다. 조금 놀란 표정이었다. 그쪽 분은 누구시냐? 루시가 활짝 웃으며 영화에나 나오는 요조숙녀처럼 스커트를 부여잡는다. 그리고는 허리를 숙여 공손하게 인사한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다목적 용도로 제작된 안드로이드 루시 발렌타인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이 집에서 신세를 지게 되었으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뭐야? 로봇인가? 아까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말투. 어감 속에 스며들어 있는 싸늘함이 절절하게 몸을 찌른다. 그런 대답이 돌아와도 루시는 느끼지 못한 듯하다. 아니면 그저 느끼지 못하는 척하는 것일까? 여전히 활짝 핀 미소로 말을 잇는다. 청소, 빨래, 세탁, 요리. 어느 것이든 맡겨만 주세요. 루시는 일반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수많은 가정일들을 프로 수준으로 능수능란하게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답니다. 미안하지만 로봇에게 부탁할 일 같은 건 우리 집에 없습니다. 딴 데 가서 알아봐. 에템, 실례되는 말씀입니다만 아버님, 루시가 할 수 있는 일은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다양하답니다. 아버지의 심기가 불편하다. 그것도 모르고 루시는 나불나불 떠들어댄다. 앞서 말했던 부분 이외에도 아버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인 아드님을 위한 여러 교육적인 지도 및 편달도 가능하답니다. 물론 더할 나위 없이 우수한 교사들의 교육법들만 엄선해서 참고하고 있기도 하고요. 방금 막 고용된 가정교사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 외에도 유용한 기능이 많답니다. 재봉일이라든지 알뜰한 살림을 위한 가계부 정리라든지. 이 로봇은 대체 어디서 데려온 거냐? 당장 눈앞에서 채우거라! 녹기 어린 말투. 그것이 루시의 말을 끊는다. 흥에 겨워 얘기하던 루시가 깜짝 놀란다. 나는 놀라지 않았다. 그냥 드디어 올 것이 왔다고 느낀다. 아는 친구한테 선물 받은 거예요. 자연스럽게 거짓말이 튀어나온다. 길거리에서 주웠다고 하면 다시 버리고 오라고 할 게 분명하니까 기박사에게 받은 걸로 해버리자. 예의를 중시하는 보수적인 아버지다. 설마 받은 선물을 돌려보내라고 하면 못하겠지? 정말 너는 어렸을 때부터 쓸데없는 짓만 골라서 하는구나. 내가 누누이 말했을 텐데 로봇은 사람을 병들게 할 뿐이라고. 전부 다 잊어버린 거냐? 아버지는 아주 옛날부터 그랬다. 나날이 대중화되는 로봇, 점점 일상생활에 침투해 들어오는 안드로이드. 로봇이 인간 세계에 들어오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다. 발전하는 시대에 뒤따라오지 못하고 아직도 보수적인 마음가짐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아직까지도 로봇을, 안드로이드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 덕분에 어렸을 적부터 계속 부정적인 말만 들어오면 자랐다. 뭐 어때요? 그냥 하나 정도 가지고 있는다고 문제될 건 없잖아요. 문제될 것이 없다고? 요새 가정 설문조사를 보면 오히려 안드로이드 없는 집 쪽이 드문 편이에요. 편의를 위해 이런 거 하나쯤은 있어도 좋잖아요. 이 말은 명백히 아버지를 노하게 만들었다. 뭐? 편하다고? 편해서 좋다고 말하는 것들이 어떤 녀석들인지 잘 생각해보거라. 편의는 사람의 몸을 게으르게 만든다. 몸이 게을러지면 덩달아 정신에도 연쇄작용이 일어나지. 바로 사람의 정신도 나태해지는 게야. 나태함에 익숙해진 인간의 인생이란 불보듯 뻔하지. 자기가 게으름에 로봇에 길들여져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평생 패배의 말로를 걷게 되는 거다. 벌써 몇 번째 이 얘기를 들어왔는지 모른다. 오늘은 설교 패턴 B다. 참고로 A부터 Z까지 있다. 이제는 지긋지긋하다. 대충 대꾸하고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다. 아무튼 벌써 받아온 거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쓴다는데 무슨 상관이세요? 네? 아버지가 이 로봇 사는데 보태준 거라도 있으시냐고요? 네! 그 로봇의 전기세는 누가 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무책임한 소리는 하지도 말거라. 조금 더 짜증이 밀려온다. 빨리 방 안에 들어가고 싶다. 그 돈 충당하면 되잖아요. 얼마 되지도 않는 돈. 아르바이트도 뭐든 해서 벌어볼 테니까 생색 좀 그만 내시라고요.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한창 공부할 시기에 일을 하겠다고? 네!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넌 정말 모르는 게냐? 나머지 인생을 전부 좌우할 수도 있는 고등학교 시절에 일하니 웃기는 소리도 하지 마라. 누구 맘대로 일을 해? 학생의 본분은 공부야. 얌전히 공부를 하고 있어. 제기를. 그럼 나중에 커서 갚을 테니 그만 가만히 내버려두라고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태어나게 했죠.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공부하는 거냐고요. 목청을 돋아 소리를 질렀다. 아버지가 살짝 당한 듯 눈을 크게 뜬다. 놀라만 했다. 부모님 앞에서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질러본 적이 처음이니까.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그럼 내가 어쩌라는 거야 도대체? 머리안이 스팀을 받은 것처럼 열이 난다.
동시에 동그랗던 아버지의 눈이 도끼눈처럼 변한다. 대체 어디서 배워먹은 버리장머리야? 어? 널 그렇게 키운 기억은 없다. 놀랍고 창피하고 뜨겁게 가열된 마음을 주체하지 못한다. 결국 거친 걸음으로 성큼성큼 방 안을 향한다. 가는 도중에 루시의 팔을 잡아 끈다. 일로 와. 주인님? 루시는 쭈뼛쭈뼛 어쩔 줄 몰라다가 이내 아버지가 고개를 숙이고 오는 뒤를 졸졸 따라온다. 뒤에서 아버지가 내 말 아직 끝났다는 등의 말을 하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모락모락 김이 나는 머리 안으로는 단 한 글자도 들어오지 않는다. 이럴 때는 문 잠그고 바로 발로 문 한번 팡 차야 돼. 나 화났음. 요란한 고함 소리와 문 두드리는 소리가 몇 분 정도 귓가에 퍼붓는다. 몇 분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다만 영혼처럼 길게 느껴진다. 귀를 막고 있어도 한동안 잔향이 사라지지 않는다. 이게 잔향인지 아니면 실제로 아버지가 아직도 밖에서 두들기고 있는 건지조차 파악하지 못할 정도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다. 결국 귓가를 머무는 소리가 사라진 지 한참이 지나서 안심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제서야 실감한다. 자신이 한 짓을 깨닫는다. 결국 폭발해버렸네.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소리를 질렀다. 아주 어렸을 때 이후로 뺨을 맞은 것도 처음이다. 쌓이고 쌓였던 강둑 안의 물이 기어이 댐을 박살내고 흘러 넘쳐버린 듯한 감각. 생각해보면 그동안 한 번도 충돌이 없었던 쪽이 이상하다. 사소한 계기 하나로 터져버릴 만큼 아슬아슬한 상태를 유지해왔다. 그리고 그 사소한 계기가 바로 오늘 터졌다. 이렇게 된 것은 어찌 보면 필연이라고 할 수 있다. 거칠어진 숨을 고른다. 저... 주인님? 내 눈치를 보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는 루시. 여기 이렇게 쳐다봐야지 루시를 쳐다보고 있는 건가? 내가 일로 가야겠다. 루시랑 정면으로 보고 싶어. 왜 그래? 저... 괜찮으신지요? 뭐가 괜찮다는 걸까? 하나도 괜찮지 않다. 아무래도 좋았다. 대충 고개를 끄덕인다. 루시는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르게 손수건으로 내 이마에 땀을 닦아준다. 같이 전해져 오는 싱그러운 냄새가 흐트러진 마음을 조금 침착하게 해준다. 저... 외람되지만 주인님, 뭐? 아버님께 그런 말투를 쓰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말에 저절로 인상이 구겨졌다. 뭐야? 너도 내가 나쁘다는 거야? 고개를 도릿도릿 젓는 루시.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아버님과 대화할 때는 좀 더 다정하게 말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해요. 가족이잖아요. 분명 속으로는 상처받으셨을 거예요. 뭐가 나쁘다는 게 아니야. 결국 내 잘못이라는 거잖아, 루시. 맞은 건 나고 폭력을 행사한 건 명백히 저쪽이야. 머리 아프니까 참견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잠시 동안 어물어물 행동하던 루시가 움직임을 멈춘다. 내 모습을 머금던 두 눈동자가 잠시 허공을 투영한다. 공허하던 눈동자가 곧 원래대로 돌아 다시 내 모습을 비추기 시작한다. 하지만 주인님, 메모리칩에 기록된 통상적인 가정 문제들을 검색해본 결과 가정 불화를 유도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대화 유형 중에 주인님과 아버님 사이에서 벌어진 패턴과 유사한 과정이 다수 검출되었답니다. 무슨 소리야? 논리적으로 따져봤을 때 주인님의 행동은 여러 2차적 문제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인님께서 잘못을 인정하고 아버님께 사죄를... 시끄러워 진짜.
이상한 설명을 들으면서 뭐가 논리적이야? 기계 따위가 네가 본 게 대체 뭐냐고. 네? 루시가 본 게 뭐냐고 하시면 아니 네가 오늘 본 게 대체 뭐고 넌 그거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냐고. 내가 아버지랑 어떤 관계인지 네가 알기나 해? 어제 그냥 주워온 로봇 따위가 감히 이래라 저래라 주인한테. 우리 집 가족 사적을 고작 5분 정도밖에 보지 못한 내가 네가 20년에 가까이 쌓여왔던 관계도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고 있길래 잘난 듯이 설교하고 있냐 이거야. 대답해봐. 하루는 몇 분이야? 1440분입니다. 그럼 1년은 몇 분인데? 52만 5600분입니다. 18년은 몇 분인데? 946만 800분입니다. 과연 기계라서 단순 계산이 빠르다. 그래. 그래서 내가 아버지와 함께 이 집에 살아온 게 93만 946만 800분이라는 시간 중에 네가 보고 느낀 부분은 고작 5분에 지나지 않아.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전체의 0.00001%라 대까마까한 지극히 미미한 수치라고. 넌 찰나의 시간을 본 것만으로도 나쁜 건 내 쪽이라고 단정하고 있어. 논리충아. 앞뒤 정황을 아무것도 모른 채로 방금 상황만 가지고 나를 나쁜 놈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말하자면 건깬 파파로니 한 조각만 보고 피자 한 판을 전부 판단하고 있다는 거야. 이게 어디가 논리적이라는 거야? 루시의 동공이 빛을 잃는다. 아까도 잠깐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다. 해당 정보를 메모리 칩 안에서 검색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넷을 뒤지고 있는 것일지 모른다. 이윽고 그녀의 두 눈이 다시 빛을 찾는다. 죄송합니다, 주인님. 앞서 말하신 대부분의 의도를 루시는 완벽하게 파악하지 못하겠어요. 그럴 줄 알았어.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 세상은 언제나 인과율에 의해 흘러간다. 아들을 내팽개친 아버지, 그런 아버지를 아들이 따르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둘 중 누구의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건가? 하지만 주인님, 뭐? 말씀하신 피자는 한 조각의 파파로니만 바꾸면 완벽한 피자가 될 수 있답니다. 와. 고민 하나 없다는 듯이 그렇게 웃으며 말하는 안드로이드에게 더 이상 말을 할 수 있을까? 지끈지끈하게 쑤시는 고를 부여잡으며 그대로 누워버린다. 그리고 말버릇처럼 입에 붙은 말에 뱉어난다. 이래서는 로봇은 싫어. 말이 안 통해. 조금 뒤에 가만히 침묵하고 있던 루시가 다시 화제를 꺼내온다. 주인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역시 어느 한쪽이 먼저 화해를 청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내가 왜 먼저 말해야 되는 거야? 내가 나쁜 게 아닌데 왜 도대체 내가 사과를 해야 될까? 주인님이 나쁘지 않더라도 먼저 화해를 요청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웃기지 마. 이런 건 보통 연륜인 쪽이 양보하고 폭력을 보여줘야 하는 법 아니야? 난 고등학생일 뿐이야. 명백한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넌 이게 뭔지 알아? 아, 그거라면 알아요.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하면서 유리창을 깨고 다니는 시절을 말하는 거지요? 채소 비트인데? 뭐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상관없다. 그래. 난 나이상으로 무서운 요즘 애들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속해 있는 몸이야. 감정을 주체 못하는 게 당연한 나이라고. 그런 나한테 많은 거 바라지 마. 물론 또래 중에는 상당히 정신연령이 높은 편일 것이라고는 자부하고 있다. 그래도 그것과 이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가족 문제는 누구에게도 냉정해질 수 없는 법이다. 하지만 아버님이라고 사과하기가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어떻게 알아? 그런 성격이시니까요. 방금 처음으로 얼굴 본 사람의 성격을 그냥 뚝딱 판단해버리는구만. 대단하시다. 대단해 루시. 대단해. 시간의 길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루시의 안에는 방대한 양의 유사 정보가 축적되어 있거든요. 루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소스에 의하면 소스 좋아하고 있네. 그게 대체 뭔데? 사우전 아일랜드야? 아니 마요네즈? 허니 마스타드? 뭐? 굽네 볼케노 소스? 내 12조의 말을 무시하고 그녀의 말을 읽는다. 기록되어 있는 아버님의 행동 패턴 및 성향을 세밀하게 분석해 본 결과
아버님께서는 의무에 충실하신 반면 고지식함과 완고함을 가지는 전형적인 가부장적인 남성의 면모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모든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가장으로서의 미덕이라고 근데 여기고 내 귓방망이를 계시는 때려? 분이지요. 어? 평생에 걸쳐 쌓아온 습관을 바꾸기란 쉬운 일이 아니랍니다. 주인님께서 먼저 말을 해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야. 어? 네? 아버지랑 화해한다는 소리는 널 내버려야 한다는 소리도 되거든? 절대 탈패줄 사람이 아니니까. 너 이 부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야? 생각도 안 해봤던 모양이다. 어떻게 해야 하죠? 쫓겨나는 건 아주 곤란하거든요. 나한테 묻지 마. 다음부터는 좀 생각을 해보고 나서 말해. 어이가 없어가지고. 정말 사람을 심란하게 하는 로봇이다. 아휴. (5월 11일) 박사 과거다. 이제 루시 탄생 비하가 조금씩 밝혀질 것 같아요. 루시! 루시 발렌타인! 내 말 들리니? 루시 발렌타인. 내 말 들려? 루시? 그래, 루시 발렌타인. 그게 네 이름이야. 루시 발렌타인. 당신은 나를 알아보겠는가? 루시의 고개가 느긋하게 좌우로 흔들렸다. 그런가? 가볍게 이름을 내뱉었다. 난 류원 박사다. 그리고 여기는 K 로보틱스 연구실이 아니야. 류원 박사. 그래, 류원 박사다. 널 만든 장본인이야. 나를 만든 사람. 그래, 나를 만든 사람. 류원 박사. 류원 박사님. 그래, 류원이다. 그게 내 이름이야.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웃기는 일이긴 하다만, 그래, 류원, 그게 내 이름이다. 소개가 많이 늦어져 버렸지만 잊어버리지 말고 제대로 기억해두도록. 기억했습니다. 류원 박사님. (10월 14일) 주인공 다시 현재로 돌아왔어요. 주인님. 주인님. 주인님, 일어나세요. 뭐야? 졸음이 쏟아지는 와중에 무거운 눈꺼풀을 뜨려고 안간힘을 썼다. 가까스로 눈을 뜬다.
바로 눈앞에 루시의 동그란 얼굴이 큼직하게 확대되어 있었다. 아! 침대에서 떨어진 뒤 휘둥그런 눈으로 위를 올려다본다. 이제 아침이랍니다. 좋은 꿈 꾸셨나요? 그 말에 대꾸하기 전에 고개를 돌려 시계를 바라본다. 평상시보다 이른 시간이었다. 크게 하품을 한 번 했다. 이른 아침이잖아. 응? 어디선가 먹음직스러운 냄새가 나는데 시욕을 돋구는 고소한 찌개 냄새가 여기까지 풍겨왔다. 옆집에서 아침밥이라도 만들고 있나 보군? 하고 생각하는 순간 루시가 입을 연다. 아침 식사 준비가 되어 있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말이었기에 조금 놀랐다. 아침 식사?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간단한 한식 메뉴를 준비해봤어요. 다만 입에 맞으실지는 모르겠네요. 아침 식사? 한식 메뉴? 그리움이 느껴진 단어였다. 인스턴트 식품을 제외한 아침을 마지막으로 먹어본 게 언제였더라? 참, 특별히 싫어하시는 음식은 있으신가요? 없어. 싫어하는 식재료는요? 그런 거 없어. 당근이나 오이나 대답하려다가 말을 삼킨다. 애들 같은 편식 취향은 남에게 말하기 쉬운 콤플렉스였다. 그래, 지적으로 보이는 내 이미지와는 맞지 않는다. 몽롱한 정신 속에서 대신 확인차 다른 말을 꺼냈다. 그러니까 네가 아침밥을 만들었다는 거지? 네, 루시가 실력을 발휘해봤어요. 앞으로 10여 분 후면 완성이 되니 이것 마시고 조금 기다려주세요. 뭐 미리 준비해뒀는지 눈앞에 물 한 컵이 대령된다. 기왕이면 밥을 다 만들어주고 나서 깨워줬으면 좋겠는데. 안 돼요. 일어나자마자 식사를 하면 위와 장에 무리가 간답니다. 한 잔의 물로 장 활동을 재개시킨 이후에 음식물을 섭취하는 편이 좋아요. 까다롭긴. 누가 기계 아니랄까봐 칼같이 철저하다. 오장육부가 활성화되며 손이 씻겨지는 느낌이 든다. 그러다가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를 깨달았다. 누군가가 아침을 준비해준다는 사실. 이게 현실감 없는 붕뜨 감각으로 다가왔다. 덕분에 민숭민숭한 기분이 든다. 루시는 곧 총총걸음으로 부엌으로 향해 걸어나갔다. 그 모습을 잠결에 멍하니 쳐다보기만 했다. 10분 후 이제서야 대강 잠에서 깨었다. 저혈압은 시동 걸리는 게 느려서 영 불편하다. 이제 본격적으로 배가 고프기 시작했다. 냄새에 이끌려 방 밖으로 나갔다. 곧바로 식탁으로 향한다. 아빠 앉아있는 거 아니야? 식탁 위에 정갈하게 놓여진 식단을 보고 의지와 상관없이 나는 잠깐 감격에 잠기고야 만다. 모락모락 하얀 김을 뿜어내는 백미, 고소한 내음을 풍기며 자글자글 끓고 있는 찌개, 거품이 아름답게까지 느껴진다. 그리고 나물 위주의 자잘한 밑반찬과 살이 발라져 있는 생선,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조잡한 도시락 세트랑은 비교하기가 미안해지는 수준이다. 놀라는 내 기분을 감지라도 한 듯이 루시가 부드럽게 미소를 짓는다. 그리고는 장난기가 다분히 섞인 목소리를 내뱉는다. 에헴. 그 표정이 어쩐지 진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이유 없이 분하다. 한마디 틱 쏘아주고 싶어졌지만 그냥 참았다. 아무 말 없이 의자에 앉고서는 손가락을 들었다. 맛이 어떠신가요? 아직 안 먹었어? 왜 이렇게 급해? 좀 기다려. 자자, 식기 전에 빨리 드세요. 루시가 마찬가지로 맞은편 자리에 앉았다. 앙증맞은 포즈로 턱을 개고는 먹으라고 재촉한다. 뭔가 신혼부부 느낌 나는데? 늦게 먹으면 음식이 사라지기라도 한 법한 모양새다. 직선으로 꽂히는 초롱초롱한 눈망울. 내색은 하지 않으려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큰 기대감을 담고 있다.
내 소감 한마디에 따라 이 눈동자의 행적이 갈릴 것이다. 윤기가 잘 흐른 밥을 한 숟가락 떠 먹어보았다. 맛있었다. 적당히 찰진 밥이 내 입맛에 꼭 맞다. 내 친구에 젓가락을 집어 반찬도 몇 가지 집어 먹어보았다. 전부 다 맛있다. 자다 차렸던 요리 실력은 허니 아니었던 모양이다. 하긴 생각해보면 그럴 것이다. 녀석 안에는 전 세계에서 긁어먹은 최고급 레시피만이 입력되어 있을 것이다. S급 조리 방법을 기본으로 자루재는 듯이 칼같이 요리할 수 있는 수행 능력이 따라온다면 그럼 결과물이 맛있는 것은 당연하다. 거의 냉부인데 이상할 것은 없다. 그래도 어차피 기계야. 흔히들 말하는 어머니의 손맛 같은 미지의 영역까지 재현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내 경우 손맛이라는 걸 느껴본 적이 없어서 구별을 못하겠다만 기대 반 걱정 반의 시선으로 소감을 기다리는 그녀를 보고 말한다. 그 주위에서 자신감과 불안이 뒤섞인 오라가 반짝이고 있었다. 뭔가 말을 해야만 한다는 무언의 압박이 있었다. 마지못해 대답을 해줬다. 그냥 먹을만은 하네. 그냥 먹을만하네. 다행이네요. 미묘한 대답에도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쉰다. 입맛에 맞으실까 내심 걱정했어요. 식성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거든요. 그렇게 세세하게 따질 필요 없어. 이거 왜 이래? 난 그 조잡한 인스턴트 식품도 아무 말 없이 먹던 놈이야. 설령 네가 돼지죽을 만들어 주더라도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 루시의 음식은 돼지죽과 동급이란 말이로군요. 요리 하나 제대로 못하는 루시를 부디 용서하세요. 정말 루시는 안드로이드 실격이에요. 엄청나게 슬퍼하고 있다. 금방이라도 눈물을 흩뿌리며 뛰쳐나갈 기세다. 빵을 입에 물고 쫓아가기로 해야 될 것 같다. 아니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생각보다 맛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리 충격 안 먹어도 돼. 정말인가요? 정말 믿어도 되는 거죠? 그렇다니까. 그녀는 이내 기분이 좋아지는지 콧노래를 흥얼거린다. 단순해서 다루기 편하다. 나는 가끔 그 모습을 곁눈질하며 말없이 먹는 데 열중했다.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 수북하게 쌓여있던 밥이 어느덧 바닥을 드러낼 때쯤 공복이던 배가 적지 불러왔다. 시계를 흘끗 쳐다본다. 아직 학교 갈 시간 되지 않았다. 포만감을 만끽하며 느긋하게 휴식을 취하기로 했다. 그렇게 잠시 앉아있을 때였다. 루시가 비어지는 그릇을 하나하나 치우면서 넌지시 물어보았다. 작은 동물을 어루만지듯이 조심스러운 행동이었다. 저 실례지만 주인님, 어제부터 궁금했던 것이 하나 있는데요. 뭔데? 저기 주저하고 있길래 재촉해 보았다. 말해봐. 로봇을 싫어하는 것은 혹시 아버님의 영향인가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주제가 날아들어왔다. 아버지와의 나쁜 기억도 동시에 소생한다. 젓가락이 정지한 것을 뒤늦게 깨닫는다. 부자연스럽지 않게 다시 입으로 옮겼다. 당하는 기색을 최대한 감추고 짧게 대답했다. 글쎄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부정한다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젓가락을 놓고 누시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18년에 걸친 쌓인 간칭하는 통째로 뒤흔드는 로봇. 그것을 눈앞에 둔 채로 생각했다. 어떻게 보면 말이야, 지금 와서 생각하는 거지만 어쩌면 세뇌당했던 걸 수도 있어. 세뇌 당했다고 하심은? 어렸을 때부터 로봇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만 들어왔으니 당연하지. 로봇은 나쁘다. 로봇은 인간을 병들게 한다. 로봇은 사회의 악이다. 그런 말들을 반복해서 들으며 자라왔으니까 어느새 로봇이 나쁘다고 머릿속에 박혀버린 거야. 구 IT 시대, 그리고 로봇으로 대두되는 새 로봇 시대. 그 미묘한 틈새에 샌드위치처럼 끼어 살아가는 이상 로봇을 싫어하는 사람이 아예 없을 수는 없다. 로봇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역시 만만치 않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아버지가 대표적이다.
먼 옛날에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랬듯이 실제로 대규모 실직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로봇이 사람을 밀어내고 일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다. 인건비보다 로봇 요지 비용이 싸게 먹힌다. 로봇은 불만을 품지도 않고 사람처럼 능률이 들쭉날쭉하지도 않다. 고통도 피로도 느끼지 않고 농땡이를 피지도 않는다. 스트레스 받으면서 말 안 듣는 사람을 다루는 것보다 로봇을 쓰는 쪽이 훨씬 편하기도 하다. 그런 반면 로봇 발전을 통해 가능할 거라 예상했던 새로운 가치 창출은 아직까지 더디기만 하다. 줄어든 일자리에 비해 새로 생겨난 일자리는 터무니없이 적다. 로봇에 관련한 관리직이 다소 늘어났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만을 품고 있다. 이게 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기적인 아픔인지 아니면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인지는 잘 모른다. 아마 더 많은 세월이 흘러가야 비로소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미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비교적 러다이티즘이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사회 전반적으로 팽배해져 있었다는 사실이다. 로봇 발전에 눈 감아주는 것과는 별개로 로봇을 보는 시선은 그리 곱지 않다. 로봇에게 부여된 사회된 가치 역시 높지 않다. 머리에 피가 마르고 제대로 분별할 능력을 갖췄을 때는 그게 이미 사실로 굳었어. 뒤늦게 머리로 다른 판단을 하려고 했는데 힘들어. 어느 쪽이 내 원래 의지고 내 마음인지 알 수조차 없었으니까. 로봇이 싫다는 정보가 절대 분변의 의지로 각인되어 있는 거야. 세뇌의 무서움은 그것에 대해 반발심을 가질 수 없다는 것에 있다. 인간의 마음을 마음속 깊이 굴복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겉으로 순종할지언정 속으로 대항하는 의지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세뇌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상대방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상대방의 생각을 잠식해 나가는 게 가능하다. 의식하지 못하는 한 반항할 방법은 없다. 큰 계기가 없는 한 깨닫지조차 못한다. 설령 계기가 있다 하더라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지금껏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을 정면으로 반항하는 셈이 되니까. 자신이 살아온 흐름 그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 되니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살아온 세월이 길면 길수록 자신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 혹시 모르지. 원래라면 나도 로봇을 그리 싫어하지 않았을지도. 이제 와서는 이런 것도 쓸데없는 가정에 불가능하지만 말이다. 루시는 말이죠. 주인님과 아버님 두 분 모두 로봇을 좋아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루시를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이곳에서 사이좋게 잘해나가고 싶으니까요. 그 말 듣자 떠내 자동적으로 딱한 비웃음이 섞인다. 네가 로봇이란 거 알았을 때 아버지 반응 봤잖아. 불가능한 얘기야. 내가 없을 때 몰래 버려지지 않으면 다행일걸. 그럴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래도 로봇을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잘도 그런 소리가 나오는구나. 당장 내다버리라는 소리를 듣고도 말이지. 넌 무슨 성인군자라도 되는 거야? 아낌없이 주는 나보다도 돼? A가 B를 싫어한다면 B 역시 A가 싫어지기 마련이다. 적어도 대개 인간이면 그렇다. 이 공식이 그녀에게 적용되지 않는 이유로 생각한다. 루시의 마음씨가 넓어서? 아니다. 감정을 제어하는 어려움이 없는 로봇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아니기 때문이야. 아버님도 분명 주인님처럼 마음이 따뜻한 분이시랍니다. 루시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주인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면 하고 바라고 있어요. 아, 물론 루시하고도요. 나보고 마음이 따뜻하다고 하는 부분부터 이미 전제가 틀렸어. 아버님뿐만이 아니에요. 듣지 않고 있었다. 빌어먹을. 주인님도 리페어샵의 수리공 아저씨도 연구소 여러분들도 모두 좋은 사람들 뿐이랍니다. 주인님을 비롯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 서포트하는 것. 그게 루시의 사명이자 바램이에요. 로봇의 입에서 튀어나올 법한 얘기다. 그녀는 아기를 감지하지 못하는 것만 같다. 냉소적인 대답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은 너도 나랑 똑같아. 세뇌당하는 거나 다름없는 거야. 루시가 고개를 옆으로 비스듬히 숙인다. 모르는 얘기가 나올 경우 이런 행동을 하는 버릇이 있는 것 같다. 주인님, 무슨 말씀이신가요? 인간을 좋아할 것,
그렇게 네 메인 컴퓨터 안에 프로그램이 짜여있다는 소리야. 그걸 근거로 행동하는 너는 인간을 좋아하는 게 아니야. 다만 인간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알듯 말듯이 고개를 갸우뚱한다. 이해하지 못한 모양이다. 넌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 하잖아. 네, 물론이에요. 사람을 도와주면 기쁘잖아. 네, 무척 기쁘답니다. 네가 누군가를 돕고 싶어 하고 누군가를 도운 이후 성취감이나 기쁨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 이유가 뭘까? 글쎄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널 만든 사람이 네 안에 쑤셔 넣은 프로그램이 그렇게 느끼도록 종용하고 있기 때문이야. 그런 건가요? 그래, 네 의지와 성향은 네 것이야. 하지만 동시에 그건 네 의지가 아니야. 너를 만든 박사의 의향이지. 만든 녀석의 의도에 맞게 설정되고 넌 그에 맞춰 행동하고 있을 뿐이라고. 넌 무대 위의 인형이야. 신라처럼 얇아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흡사,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몸에는 줄이 연결되어 있어. 그리고 무대 밖에는 그 줄을 조종하는 사람이 있지. 넌 그놈이 원하는 움직임에 맞춰서 그더를 그냥 춤춰대는 인형일 뿐이라고. 로봇의 동공이 작게 축소된다. 뭔가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주인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행동에 진실한 건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행동하도록, 느끼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는 그저 인형일 뿐이야. 전부 가짜 추상이라고. 전부 의미 없다고. 알아들어? 자신의 내적 표현을 구성하는 투자도 감성도 직관도, 자신의 외적 표현 수단이 몸체도 행동도 반응도 누군가에 의해 짜여진 알고리즘에 불과하다면 거기에 담긴 모든 것들은 가짜다. 모든 행위, 모든 감정이 전부 의미가 없다. 강조하듯이 반복했다. 그런 건 아무 의미도 없어. 여러분들 몰입을 해보세요. 대사가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요. 다 이것들이 감정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처음에 주인공이 그저 이 로봇을 감정 없는 누군가의 프로그램에 의해진 짜여진 로봇이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 감성이 흘러갈수록 루시를 사람이라고 느낄 거라고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 감정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그거를 생략하라 뭐라 어쩌다 그런 말씀 하지 마시라고요. 몰입을 하시라고요. 그건 아니에요, 주인님. 아시겠습니까? 닥치시라고요 좀. 루시랑 대하고 있는데 방해 좀 하지 마세요. 난데없는 강한 반박이었다. 예상 못했기에 좀 놀란다. 뭐가 아니야?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랍니다. 의미는 분명히 있어요. 의미가 있다고? 아직도 못 알아듣겠어? 네 행동은 단지 인간 친화적으로 프로그램되어 있을 뿐이라니까? 넌 그저 프로그램에 의해 움직이는 인형이라고. 그건 네 의지가 아니야. 자기적으로 만들어진 행동이고 네가 느끼는 감정 역시 지금 만들어진 거라니까? 전부 다 네 의도가 아니라고. 제발 알아들어 제발. 상관없어요. 누구의 의도이든. 뭐? 누구의 의향이든 루시가 누군가를 도우면 누군가는 기뻐해요. 누군가가 기뻐하면 루시도 더불어 기뻐할 수 있어요. 누군가를 도울 수 있었으니까요. 루시는 사람을 도움으로 인해 보람을 느낄 수 있고 사람들은 필요로 하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루시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어요. 그게 만약 누군가에 의해 의도된 상황에 불과하더라도 행동 역시 루시의 의지가 아닌 타의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루시에게 있어서 그건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루시가 그때 받았던 감정, 도왔던 행위, 도움을 준 사실, 도움을 받은 누군가의 마음. 이 과정을 주인님은 가짜라고 부를지도 몰라요. 의도적으로 만들어졌으니까요. 하지만 루시에게는 이것이 진짜고 또한 절대 의미가 없지도 않답니다. 바보 같은 소리. 제 이름은 루시 발렌타인이에요. 그녀가 자신의 이름을 읊조린다. 마치 대중 앞에서 선언을 하듯이 자신을 3인칭처럼 지칭하지도 않았다. 루시라는 이름은 빛이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따왔다고 해요. 사람들의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희망을 담아 지어진 이름이라고 해요. 사람을 돕는 것,
사람을 도운 후에 성취감을 느끼는 것. 루시가 쇄골이 이쁘다. 이것이 루시의 삶의 목적이자 보람이랍니다. 루시가 느끼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이 기분. 이게 비록 타이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감정은 거짓이 되지 않는답니다. 그건 분명 의도에 상관없이 진실하다고 믿고 있어요. 미련하다고 생각한다. 정말 미련추기 같다고 느꼈다. 다만 그렇게 말하던 루시의 모습이 정말 어른스럽고 인간답게 느껴졌기 때문에 또렷하게 자기주장과 느낌을 말하는 그녀의 모습, 그 모습에서는 도저히 기계의 녹슨 냄새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저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복잡한 기분이 되어 학교를 향했다. 마음속이 혼란스러웠다. 10월 14일 주인공. 하루가 지났네요. 점심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요란하다. 교실은 금세 떠들썩해진다. 선생님이 나가기가 무섭게 기박사가 말을 걸어온다. 빵 사러 갈 거지? 어서 일어나. 같이 가자. 그가 매점에 같이 가준다면서 자리에 일어섰다. 자기 도시락이 있는데도 기특한 녀석이다. 하지만 오늘은 매점에 갈 필요가 없었다. 아, 오늘은 됐어. 됐다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지? 빵 사러 안 갈 거야? 오늘은 안 살 거야. 다이어트라도 하는 중인가? 성장 계획을 보면 키가 안 클 텐데. 아니, 오늘은 사러 갈 필요 없어. 그리고는 조용히 도시락통을 책상 위에 올려놓는다. 이것은... 녀석이 놀랐다는 듯이 도시락을 내려본다. 도시락 뚜껑을 개봉했다. 고소한 냄새와 함께 보기 좋은 내용물이 공개된다. 반찬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다. 아침에 먹었던 메뉴와는 다르다는 점에서 꼼꼼함이 느껴진다. 와, 메뉴도 다르게 샀어? 그냥 남은 반찬으로 사도 될 텐데 쓸데없는 고생을 사서 하는 로봇이다. 이런다고 내가 기뻐할 것 같아? 뭐 사실 기쁘긴 하다. 뭐야 이거? 도시락이랑 똑같이 생겼잖아. 도시락같이 생긴 게 아니고 도시락이야. 이게 대체 무슨 사건이지? 네가 만든 건 아니겠고. 설마 너희 어머니께서... 아니야. 날 챙겨줄 정도의 위인이었으면 내가 지금... 어머니 계셨어? 아니, 어머니가 안 보이길래 뭐 편모 가정인 줄 알았네. 하긴 네, 들어가세요 조금씩님. 고생하셨습니다. 하긴 그럴 리는 없겠고. 새엄마. 맞네, 새엄마 있다고 했었나? 그럼 뭐야, 설마 너... 눈치가 빠른 녀석이었다. 안드로이드가 싸준 거라는 걸 바로 알아챈 듯하다. 역시 친한 친구라는 건 다른가 보다. 설마야? 야, 축하한다 녀석. 아니, 뭐 축하받을 정도 기쁜 일은 아닌데. 그래서 며칠째야? 며칠째라니? 이상한 질문이었다. 설마 그 도시락을 만들어준 여자가 옆반에 송혜교는 아니겠지? 만약 맞다면 오늘부로 니놈에게 절교를 선언해야 할지도 모르겠는데. 이쯤에서 서로 말하고 있는 주제가 매치가 안 되고 있다는 걸 깨닫는다. 녀석의 생각을 수정하기 위해 한심한 표정을 짓는다. 참고로 이거 안드로이드가 만들어준 도시락이야. 말했지? 이거 주웠다고. 뭐야? 그럴 줄 알았어. 김 빠진 듯이 탈석 의자에 앉는 기박사. 녀석이 날 한심한 듯이 쳐다본다. 멋대로 착각한 주제에 무례한 놈이었다.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말을 잇는다. 내 생각이 짧았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군. 학교에서 손꼽힐 정도로 소극적인 내게 여자친구가 있을 리가 없는데 말이야. 그래, 내 불찰이다. 조금 울컥했다. 자기 자신을 언제든지 만들 수 있다는 듯이 말하는군. 만년 솔로 주제에. 나는 일부러 안 만들고 있을 뿐이라고. 뜸들어서 내 수준에 맞는 여자를 찾는 중일 뿐이라고.
인기 없는 남자의 바라기였다. 날카로운 독설을 한번 날려주기로 하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네 개빡한 치부를 이해할 수 있는 여자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생각하냐? 어? 거기다 그 말도 안 되는 앞머리, 이 문희준 앞머리 언제적이야? 응답하라 1997이냐 이 새끼야? 풀풀 풍기는 기름내서부터 없앤 다음에 다시 도전해보라고. 너 이 자식! 조금 잘생기면 사이 가졌다고 말을 함부로 하는구만. 외모만 믿고 방심하다가는 결국 후회할 날이 올 거다. 너 같은 미남은 평생 솔로로 살다 죽어봐라. 화를 내는 놈이 오히려 초라해지는 저주였다. 그런데 여자친구라 생각해본 적이 없는 문제다. 잠깐 생각하고는 아무 가치가 없다는 듯이 가볍게 대꾸했다. 신경 안 써. 여자친구 같은 건 없어도 딱히 사연대 지장 없고. 아하, 이거 왜 이러시나 친구야. 자신을 속이지 말지어다. 농담 아니야. 언젠가는 누군가랑 결혼해서 같이 살게 될 텐데 뭐 급하게 뭐 있어. 대책 없이 느긋한 녀석이로군. 너 그러다가 진짜로 죽을 때까지 여자친구 안 생긴다. 그러니까 별 상관없다니까. 우리 조금 더 솔직해지기로 하지. 그래도 마음에 드는 애 한두 명 정도는 있을 거 아니야.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우리 학교 여자들이면 꽤 준수한 편이기도 하고 말이지. 마음에 드는 애라. 그런 애가 있는지 기억을 더듬어 본다. 딱히 떠오르는 여자가 없다. 그런 곳에서 신경을 쓴 적이 없었으니까. 구태여 신경 쓰고 있는 여자를 꼽아본다면 없어 그런 애. 그래. 그래. 나로서는 방금 대답이 나오기 전에 말촉한 발생한 3초간의 침묵이 신경 쓰인다만 착각이야. 착각이라고. 이건 어디까지나 내감인데 말이지. 너 실은 마음에 두고 있는 애가 아닌 것은 아닌가? 응? 없다니까. 설마 그 좋아하는 애라는 게 순간 흠칫했다. 이상한 오해를 하면 곤란하다. 나는 서둘러 반박하려고 했다. 무슨 이상한 소리를. 나냐? 잠시 정신이 멍해졌다. 미리 말하지만 난 그쪽 계열에 흥미 없어. 그야 물론 나랑 엮이면 반 여자애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멋진 그림이 나올지도 모르겠다만 그래도 난 여자가 좋다고. 제발 참아줘라. 나야말로 서행하기 전에는 그 얼굴로 BL 데뷔할 생각을 버릴 새끼야. 넌 게임으로 치면 등장하는 순간에 혐오함을 자극해서 순식간에 판매량을 80% 감소시키는 오크 같은 암적 캐릭터야. 웃기는 소리를. 나도 따지고 보면 잘생겼다는 소리를 자주 들어봤다고. 그래? 누구한테? 엄마랑 아빠 그리고 여동생도. 갑자기 놀리는 게 불쌍해지기 시작했다. 아무튼간 내 얼굴이 어떤가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말 들지 말라고. 네가 평생 독시로 살지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던 거잖아. 그랬던가? 내 말은 나중에 생길 때를 대비해서라도 예행연습 삼아서 사귀어보는 편이 좋냐 아니 좋지 않냐 이거야. 좀 여자랑 말은 연습이라도 해보는 게 좋다니까. 난 말할 입장은 아니지만 멀쩡하게 생긴 주제에 너 통 여자랑 말도 아니잖아. 초식남이네. 예행연습이라. 난 그리 안 땡기는데. 주변 여자들을 훌쩍 내다본다. 책상을 붙여놓고 제자제자 떠들고 있다. 대화 내용은 대개 나와는 연관이 없는 것들이었다. 연관은 물론이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얘기들이었다. 너도 좀 들어봐. 길거리에서 일전에 만난 남자가 어땠다느니, 누가 헤어졌다느니, 누가 해차였다느니, 화장품이 어떻다느니, 어디 교복이 이쁘다느니, W 이종석이 잘생겼다느니, 박보검이 잘생겼다느니, 너 저런 화제에 껴들 자신 있어? 녀석이 신음한다. 난이도가 높긴 하군. 거봐, 묶이잖아. 머릿속에 전자제품밖에 안 든 놈이 어떻게 끼겠어? 이 자식, 나도 맘만 먹으면 나도 마찬가지야. 뭐야? 나도 마찬가지라고. 낄 자신이 없다고. 귓구멍통에 하이톤 위주의 여성 보이스가 스며들어온다. 뇌를 푹푹 찌르는 음에 얼굴이 찌푸려진다. 언젠가는 나도 DNA 번식 본능에 의거해 악성 고주파수를 뽑아내는 소음 생성 생물체를 하나 달고 살아야 되겠지. 그게 세상의 순리니까 어쩔 수도 없는 거야. 마음이 거부해도 몸이 말을 안 들을 테니까. 그렇더라도 마음에 안 내키는 걸 굳이 지금부터 시도할 필요는 없잖아. 늦으면 늦을수록 좋아. 난 지금 이대로가 제일 편해.
새삼 느끼는 거지만 말이야. 너도 참 정신세계가 아스트랄하구나. 괜히 한번 시크한 척하기 위해 세상 모든 여자들을 적으로 돌리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다는 말이지. 냅둬. 성격이야. 나는 일부러 화제를 전환하듯이 난데없이 엉뚱한 것을 물어보았다. 그렇지만 실제로 궁금한 것이기도 했다. 그건 그렇고 너 말이야. 안드로이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냥 대답해봐. 안드로이드에 어떻게 생각해? 로봇광인 녀석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었다. 안드로이드라 편리한 로봇이잖아? 생활에 도움되고 인건비 안 들이고 전기 소모만으로 단순 노동시킬 수 있고 실수도 없고 인간 닮아서 친숙하고 친화적이고 여자 형태만 예쁘기도 하고. 정론이다. 마지막 거만 빼고. 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답은 아니다. 확실하게 요점을 파고들기로 했다. 안드로이드에게 마음이란 게 있다고 생각해? 뭐? 안드로이드 말이야.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냐고. 안드로이드에게 상당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그의 생각을 듣고 싶었다. 나보다 다양한 안드로이드를 달아보고 더 오랜 시간 같이 지내온 녀석이다. 적어도 나보다는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어떤 대답을 바라고 있는지는 나 자신도 알 수 없다. 그 대답이 내게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듣고 싶었다. 그가 잠깐 뜸을 들였지만 그리 길지는 않았다. 안드로이드에게 마음은 없어. 없다고? 그래, 없어. 그래, 맞아. 아마 네 말대로겠지. 당연한 얘기를 들었다. 당연한 반응인데도 만족이 되지 않는다. 어쩌면 나는 다른 대답을 기대하고 있었던 걸까? 왜 그래? 어? 갑자기 그런 해기망측한 질문을 다 하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갑자기 궁금해졌을 뿐이야. 녀석이 복잡한 시선으로 잠시 동안 나를 바라본다. 일전에도 내가 말했지? 안드로이드는 좋지만 거기에 너무 빠지면 안 된다고 말이야. 너는 면역도 없으니까 그걸 인간과 동일시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알아. 대강 흘려듣지 말고 조심하도록 해. 사람들이 왜 안드로이드에 빠지는지 알아? 왜 빠지는데?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하기 때문이야. 그가 말한 여기가 어디를 가리키는 건지는 알 수 없었다. 되물을 수밖에 없다. 무슨 뜻이야? 즉, 현실을 잊어버리고 싶은 거야. 불경기 때 판타지 영화의 매상이 높아진 거랑 비슷한 원리야. 또 현실적으로 만들어진 로맨스 영화가 항상 흥행에 실패하는 이유와도 같은 맥락이지. 사람들은 판타지 영화를 보면서 현실을 잊을 수 있어. 또한 낭만적이고 영화다운 로맨스를 봐야만 관객은 즐겁게 밖으로 나올 수 있어. 현실적인 내용의 로맨스를 보려고 돈을 지불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 안드로이드는 말하자면 마약 같은 거야. 그건 네 편의를 돌봐주고 대화 상대도 될 수 있어. 아무리 냉랭하게 대거나 화를 내도 전혀 상관없이 싹싹한 대답을 들려줄 뿐이지. 여기서 사람들을 착각하고 나는 거야. 안드로이드는 자상하다, 안드로이드는 마음이 딱딱하다, 따뜻하다,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하게 되는 거야. 하지만 아쉽게도 그들은 인간이 아니야. 그들에게 마음은 없어. 진짜로 얘기를 들어준 것도 아니고 진짜로 사람을 이해해주는 것도 아니야. 단지 이해해주는 척 하고 있을 뿐이지. 안드로이드의 자상함은 훌륭한 도피처가 될 수 있어. 하지만 그건 현실이 아니야. 판타지 영화가 현실이 아니듯이. 그러니까 거기에 빠지는 것도 안 돼. 마약에 빠지면 안 되듯이. 안드로이드에 빠진 사람들은 차가운 여기 이 세계로부터 벗어나고 구원받기 위해 안드로이드의 자상함으로 도망가려고 하고 있을 뿐이야. 이 부분을 분명하게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어. 맞는 말이지. 안드로이드에게 마음은 없어. 학교가 끝날 때까지 기박사의 말이 머릿속에 남았다. 집으로 돌아가면서 조용히 그의 말을 곱씹었다. 머릿속에 수천 가지의 생각이 떠올랐다가 사라진다. 점점 쓸데없는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다. 생각하지 않으려 하지만 쉽게 컨트롤이 되지 않는다. 그저 땅만 쳐다보고 걸어갔다. 타성적으로 마냥 걸어가기만 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집 앞까지 다가가서야 겨우 녀석의 목소리를 인지할 수 있었다. 어서 오세요.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